정책 청개구리. 그러니까 정부가 하라는 정책에 반대로만 했더니 장관 후보자는 무려 23억 원이 넘는 이득을 봤습니다. 이 장관을 국민들이 과연 우리의 장관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어제 최종호 국토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죄송하다, 송구하다는 말만 20번 넘게 했습니다. 그 장면 바로 확인해 보시죠. 특히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하여 질책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도 다지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마음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도 다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청문회를 하면 의혹이 좀 해소가 되고 해명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해명이 나와야 청문회가 스무스하게 통과되는 건데 결국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죄송하다, 송구하다, 반성한다는 말만 20번 넘게 한 국토부 장관 후보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청문위원이라면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낙마를 시키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종호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과 어제 최 후보자의 답변도 저희가 한번 준비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을 오늘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집은 주거 공간입니까? 투기 수단입니까? 네, 주거의 공간입니다. 그렇죠. 세 채를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게 정당합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제약시하는 일을 십수년을 해오신 분인데 이 정부의 장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다주택자가 되는 걸 결코 원치 않아서 알리는 기회를 놓쳤고요. 이익을 계산해 보니까 23억 정도 이익이 나요? 이게 투자의 규제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기분 좋으세요? 저는 실거주하기 위해서 샀던 거고요. 분당집 증여는 뭐 이렇게 좀 부담을 느껴서 하신 겁니까? 왜 하신 거예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그렇게 해서 증여한 건 아닙니다.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사회적으로 그런 추세도 있고 해서. 실거주하기 위해서 집을 세 채를 갖고 있었다라는 해명부터가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박소영 기자, 많은 국민들이 어제 최종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은데 제가 든 생각은 이런 거예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반대로만 하면 23억 원을 벌 수 있구나. 네, 제가 어제 그 최종호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사와 관련해서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을 좀 봤는데 이렇게 편을 든다. 최 후보자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댓글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못 봤다. 네, 거의 없고 대부분 본인은 현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거 다 해서 돈을 벌었다. 그리고 현 정부가 꼽은 대표적인 투기꾼이다. 국토 투기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국토부가 아니라 투기부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댓글에 굉장히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 아마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신 분들은 다 좀 분노를 느끼지 않았을까, 화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분당과 강남, 잠실이죠. 강남에 있는 집을 가지고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집을 가지고서 이거를 세 채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잠실에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16년 동안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집이 실거주를 위한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분당에 있는 본인은 아까 다주택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했고 그 이유는 분당에 있는 집을 내놨지만 팔리지 않았다라는 게 그 이유인데요. 과연 분당에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았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얼마나 있을까요?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최 후보자가 돈을 번 과정을 보면요. 현 정부가
투기꾼이라고 규정한 행동은 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했고요. 갭 투자 인정했죠. 네, 어제? 갭 투자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재건축을 앞두고 조합원 거래를 했습니다. 조합원 거래라는 것은 현 정부가 이 재건축 아파트일 경우에 이 조합원 거래를 통해서 너무 시세 차익을 크게 노린다라는 이유로 지금은 조합원 거래가 안 됩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거래가 안 돼요. 이걸 막아놨거든요. 그런데 최 후보자는 이렇게 조합원 거래를 해서 돈을 또 벌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로서 중과세를 하죠. 정부는 이렇게 중과세를 내면서 중과세를 부과하면서 자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기 직전까지 집을 팔지 않았죠. 계속 다주택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가 얻게 된 시세 차익만 무려 23억 원입니다. 이를 본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과연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정부가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 그것만 다 골라서 하니까 23억 원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고 어제 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실소유자 중심으로 시장을 관리하겠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이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지 본인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예, 실거주자 중심으로 국토 정책을 펴겠다. 본인이나 좀 실거주하시고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반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대목인데 박정화 대변인. 네. 아니 일단은 세 채가 있고 그중에 몇 채는 한 번도 살지 않았어요. 계속 전세만 주고 이른바 갭 투자를 했는데 그게 무슨 실거주예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아까 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일단 첫째는 처분 기회를 놓쳤다. 이 후보자가 직접 얘기한 얘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송구하다. 새로운 각오와 반성을 한다. 글쎄요. 그 세종시에 집이 있고 국토부 장관 세종시 가서 일할 거라면 그거 놔두고 아마 두 채를 뭐 딸에게 증여하고 뭐 이런 거 말고 두 채를 처분을 해서 좀 싸게 처분하면 금방 나갈 테니까 예. 처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어디 기부를 했으면 박수를 쳤을 텐데 이게 새로운 각오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돼서 나는 원치 않았는데 뭐 하다 보니까 실거주하려고 했는데 세 채가 됐으니 어쩔 수 없다 배째라. 배째라다. 과연 이게 새로운 각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계속 얘기하지만 탕평까지는 아니어도 저렇게까지 많은 문제점과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다 구비한 사람들 아니어도 충분히 훌륭한 분들 많을 텐데.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같이 하고 거기와 생각을 같이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있을 텐데 굳이 저분을 꼭 찍어갖고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예. 만약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장관 임명할 수 있거든요. 지난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 왔잖아요. 과연 장관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좀 모르겠고요. 마지막 하나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 평생 일하셨잖아요. 예. 그 국토부 열심히 일하는 선배 후배들한테 미안하지 않은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만약에 정말 국토부의 명예를 갖고 평생을 같이 일했던 공무원이라면 저는 이참에서 선배 후배들 보기 부끄러워서 자진 사퇴라도 해야 될 참입니다. 사퇴해라. 이 강북에 실거주 집 한 채에 살고 계시는 박용진 의원. 너무 잘하나 우리 속속들이 숟가락까지. 그 민주당 내에서도 어제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야 이건 정말 아니다. 국민들이 도저히 이건 수용할 수 없다라고 질책하시는 민주당 의원들도 많았어요. 청문 통과가 쉬울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도 송구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제가 민주당의 의원으로 나와 있고요. 정부 여당 쪽의 입장이기 때문에 후보를 이렇게 추천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께 너무너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21번째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뭐 당연히 그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서 특히나 젊은 의원들, 우리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질타를 당연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리 최종호 후보자의 여러 부동산과 관련된 모습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후보자를 이렇게 추천하는 때에는 여러 가지 또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모습이 있으니까 질책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 역시 그런 면에서는 장관 후보자로 적절한가 싶기는 합니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이들에게 그 장인으로서는 아주 좋으신 분 것 같다는 농담을 또 드립니다. 장인? 예, 딸도 주시고 뭐 아파트도 주시고 그 아파트에 월세까지 주시니 좋은 장인어른이다. 좋은 장인은 맞는 것 같은데 멋진 장인어른.
본인이 이번 청문회를 마치시고 아마 뼈저리게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답하고 돌려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분골쇄신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